안녕하세요, CNCTV입니다. 오늘은 일명 오리궁뎅이라고 불리는 골반의 과도한 전방경사 또는 요추의 과전만 체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골반의 구조와 정렬에 대해서 알아야 하는데요. 골반은 그림에서와 같이 장골과 그리고 천골 그리고 꼬리뼈인 미골 그리고 치골과 그리고 좌골로 나눠집니다. 천골과 꼬리뼈를 제외한 장골과 그리고 치골 그리고 좌골은 좌우 한 쌍을 이루고 있고 좌우 치골이 만나는 이 부분을 우리가 치골 결합이라고 합니다. 골반의 불안정성을 가지신 분들이나 임산부들에게서도 치골 결합에 문제가 생기기도 하죠. 이러한 골반의 구조가 정상적인 정렬을 가지고 있을 때 근골격계적인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골반의 정상적인 정렬이 어떤 것인지 알아야겠죠. 우리의 골반은 정면에서 봤을 때 좌우의 균형이 맞아야 하고요. 시상면인 측면에서 봤을 때 골반의 앞쪽에 위치한 전상장골극이라고 하는 ASIS와 골반의 후면에 위치한 후상장골극이라고 하는 PSIS의 수평 기울기 각도가 정상적인 범위 안에 있어야 올바른 골반의 정렬 상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골반의 정상적인 경사각도는 정확한 기준값에 대해서 확실하게 밝혀진 바는 없지만 다양한 실험 연구들을 토대로 대략 6도에서 10도 정도를 표준 범위로 정하고 있습니다. 수평 기울기가 10도 이상이면 전방경사 되어져 있다고 보는 거고요. 대략 6도 이하다. 그러면 이제 후방경사 되어져 있다라고 판단하게 되는데 증가된 각도에 따라서 전방경사가 심하다 또는 이제 후방경사가 심하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골반의 전방경사가 심해지게 되면 어떠한 문제점이 발생될까요? 일반적으로 골반의 전방경사가 심해지게 될 경우에 요추의 전망각 역시 과도하게 증가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골반의 과도한 전방경사와 요추의 과전만으로 인해서 고관절의 굴곡 시에 대퇴골의 비구에서 충돌이 발생되고요. 요통과 천장관절의 통증에 관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어떠한 분들은 허리가 잘록하게 되면서 더 좋은 거 아니냐, 라인이 도드라지게 되면서 더 이뻐졌다고 하시는데요. 시간이 경과됨에 따라서 통증과 더불어 하나씩 체형이 망가질 수 있습니다. 골반이 과하게 전방경사되어지게 되면 몇 가지 증상들과 징후들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첫 번째, 오래 서 있으면 허리가 아프게 됩니다. 지하철과 같은 대중교통을 이용하게 되면 오래 서 있는 경우들이 발생되는데 일자허리와 마찬가지로 완충작용을 못하기 때문에 비효율적인 패턴을 갖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배가 나오게 되는데요. 특히 아랫배가 도드라지게 볼록 나와 있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요추의 과전만으로 인해서 윗배보다는 아랫배 쪽이 도드라지게 나오게 되는 거죠. 세 번째는 레그레이즈 동작을 하며 다리가 조금만 내려가도 운동 후에 꼭 허리가 아픕니다. 레그레이즈 하고 나면 허리가 아프다고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래서 다리의 각도를 줄여서 하시는 분들도 있으신데요. 그래도 허리가 아픈 경우들이 있으셨을 겁니다. 이러한 골반의 과도한 전방경사의 대표적인 원인으로는 불량한 자세로 인한 근육 불균형을 들 수 있는데요. 골반이 전방경사되어진 원인으로는 장요근과 대퇴직근과 같은 고관절을 굴곡시켜주는 근육들의 단축과 추가적으로 척추기립근의 단축을 원인으로 들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짧아진 근육들이 있으면 짝근육으로 작용하는 늘어나서 약해진 근육들도 있겠죠. 바로 엉덩이 근육인 대둔근과 복부 근육이 늘어나면서 약해지게 되는 문제를 발생시키게 됩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골반의 전방경사가 증가하게 되면 고관절을 굴곡하셨을 때 고관절 안쪽에서 찝히는 듯한 충돌이 발생하면서 고관절의 가동 범위를 제한시킬 수가 있습니다. 또한 골반의 전방경사와 함께 퍼플 모션처럼 요추의 전망 각도가 증가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요추의 과전만으로 인해서 천장관절의 문제는 물론 만성요통의 발생률을 증가시키게 됩니다. 생각보다 많은 문제들이 발생되죠. 이러한 골반의 전방경사가 증가되어 있는 체형을 가지신 분들에게 짧아져 있는 척추기립근의 운동들을 위주로 진행해 주신다면 오히려 허리 통증이 더욱 증가될 수 있고요. 또는 어제 운동을 잘 하고 가셨는데 오늘 갑자기 연락이 와서 이후로 못 보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골반에 전방 경사가 있는 체형의 경우에는 짧아져 있는 척추 길이근과 고관절 굴곡근들을 이완시켜 주시고, 약해져 있는 대둔근과 전방 코어를 활성화시켜 줄 수 있는 시퀀스를 계획해 주시는 것이 효과적인데요. 그렇지 못하다면 오히려 운동 후에 지속적인 불편감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골반 경사의 문제는 골반과 척추 그리고 하지의 병리적인 문제와 관련되기 때문에 운동 전에 사전평가를 실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골격계 재활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얀다도 골반의 전방 경사가 요추의 부하를 증가시킨다고 제안했는데요. 골반의 불균형은 허리 통증을 동반한 골반과 요추에 받는 스트레스의 잠재적인 지표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골반의 과도한 전방 경사에 대해서 운동 전에 평가가 반드시 필요한데요. 골반의 경사 각도를 정확하게 알아보기 위해서는 골반 경사계가 필요하지만 오늘은 골반 경사계 없이 평가할 수 있는 두 가지 평가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골반의 전방 경사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촉진평가 방법입니다. 촉진평가는 대상자의 측면에서 관찰하셔야 하는데요. 편하게 바로 선 상태에서 양손을 가슴에 교차시켜 주신 후에 골반의 전방에 손을 대보시면 ASIS라고 하는 돌출된 뼈가 만져지실 텐데요. 해당 부위를 손으로 체크하시거나 마커를 통해서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 골반의 뒤편에 위치해 있는 PSIS라고 하는 돌출된 부위를 손 또는 마커로 위치를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모든 체크가 끝나셨으면 두 점의 각도를 확인해 주시면 되는데요. 대략적으로 손가락 두 마디가 넘어가는 갭 차이가 나게 되면 골반의 전방 경사가 증가되어진 체형으로서 골반의 과도한 전방 경사를 가지고 있구나 라고 평가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평가 방법은 켄달의 더블렉 로어링 테스트입니다. 골반의 과도한 전방 경사로 인해서 요추의 과전만이 동시에 발생되면서 복부 근육이 약화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렇게 장기화되면 플렉션 인톨러런스라고 해서 굴곡에 대한 불내성이 생기게 되는데요. 굴곡의 불내성이란 굴곡에 대한 저항을 이겨내지 못하고 허리가 신전되는 현상을 나타나게 되는데요. 쉽게 얘기하면 레그레이즈와 같은 동작에서 체간의 굴곡을 담당하는 복근이 역할을 못해주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지금처럼 해당 동작에서 복부 근육 대신 고관절 굴곡근을 사용하면서 동작을 진행하게 되면 코어가 깨지게 되면서 척추에 엄청난 스트레스를 제공하게 되고 요통의 발생률을 증가시키게 됩니다. 평가를 진행해 볼 건데요. 더블렉 로어링 테스트의 셋업 자세는 레그레이즈 동작과 유사하게 바로 누운 자세에서 고관절을 90도 정도 굴곡시켜 주시고 골반의 중립 상태를 유지하신 상태를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이후에 무릎을 편 상태를 유지하시고 천천히 두 다리를 지면으로 내려 주시면서 골반의 움직임에 대한 평가를 실시해 주시면 되는데요. 평가 방법은 다리가 지면으로 내려올 때 어느 각도에서 골반의 중립이 깨지는지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손가락으로 골반의 앞쪽에 돌출되어진 부위를 손으로 촉진해 주시고 다리를 천천히 아래로 내려올 때 복부 근육의 약화로 인해서 골반이 전방 경사되면서 허리가 바닥에서 뜨게 되는 시점에서 손가락의 느낌이 오는데요. 그때의 각도를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강사 선생님을 대상으로 평가를 진행해 볼 텐데요. 지금 골반 중립 유지하시고 천천히 내려주세요. 천천히 내려주시고, 그렇죠. 여기서 사인이 나오네요. 30-40도 정도 되는 상태에서 사인이 나왔는데요. 이 정도면 나쁘지 않은 상태입니다. 골반의 전방 경사로 인해서 요추의 전망 각도가 이제 심한 체형의 경우에는 50도 이상에서 허리가 들리는 경우들이 생기게 되거든요. 더블렉 로어링 테스트의 관련 연구 결과에 의하면 남성은 50도 이하에서 여성은 60도 이하의 각도까지 유지를 할 수 있는 경우에 요통의 발생 위험도가 낮았다는 연구 결과가 있고요. 반대로 50도에서 60도 이상에서 허리가 뜰 경우에 굴곡의 불내성으로 인해 요통이 발생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의미겠죠. 지금까지 골반의 과도한 전방 경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렇게 골반의 전방 경사가 심하신 분들에게는 해당 체형에 맞는 운동 시퀀스를 적용해 주셔야 하는데요. 지금부터 골반의 과도한 전방 경사와 요추의 과전만 체형의 효과적인 운동 동작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골반의 과도한 전방 경사가 있는 체형의 효과적인 필라테스 동작들에 대해서 진행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동작은 골반 후방 경사에 대한 인지 동작입니다. 푸시 스로우 바를 잡으시고 롱시 자세에서 골반의 전 후방 경사를 조절해 볼 건데요. 처음 셋업 자세는 골반의 중립에서 일롱게이션 잡아주시고요. 내쉬는 호흡에 골반의 후방 경사 만들어 주시고, 마시는 호흡에 다시 중립,
다시 내쉬는 호흡에 골반의 전방 경사. 다시 마시는 호흡에 중립으로 돌아오시면 됩니다. 자, 다시 내쉬는 호흡에 골반의 후방 경사. 이어서 마시는 호흡에 중립. 다시 내쉬는 호흡에 전방 경사. 롱시 자세에서 해당 근신경에 대한 적응 운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골반의 전방 경사와 후방 경사의 움직임을 능동적으로 조절해 주시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고요. 골반의 전방 경사 되어져 있고 허리에 전만이 심하신 분들은 지금과 같은 롱시 자세가 잘 나오시기 때문에 전방으로 기울이기보다는 후방 기울이기에 집중해서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골반의 후방 경사와 요추의 굴곡 움직임에 대한 패턴을 이미지화 시켜서 진행하시면 효과가 훨씬 좋습니다. 해당 동작이 익숙해지고 골반 컨트롤이 가능해지면 다음 동작으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두 번째 동작은 하프 롤다운 동작인데요. 바로 롤다운 동작으로 들어가시게 되면 골반과 요추의 분절 움직임 구간에서 컨트롤이 안 되기 때문에 단계별로 하프 롤다운 동작을 먼저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프 롤다운 셋업 자세는 매트에 앉은 상태에서 발끝에 스트랩을 걸어주시고요. 무릎을 구부린 상태에서 양손으로 무릎 뒤를 감싸주세요. 이때 골반과 요추가 라운딩 되지 않도록 척추와 골반의 중립 위치를 신경 써주셔야 합니다. 지금과 같은 셋업 자세에서 꼬리뼈 먼저 말아주시면서 자연스럽게 골반의 후방 경사를 만들어주시고 동시에 치골결합 쪽이 가슴과 만난다는 느낌으로 요추의 분절을 자연스럽게 만들어 주시면 되는데요. 지금과 같이 알파벳 C자를 만들어 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시 셋업 자세에서 내쉬는 호흡에 꼬리뼈부터 말아주시고 골반의 후방 경사와 요추의 굴곡을 통해서 라운드백 만들어 주신 상태에서 다시 마시는 호흡의 분절 운동을 통해서 셋업 자세로 돌아와 주시면 됩니다. 지금과 같이 골반 후방 경사에 대한 컨트롤이 자연스럽게 되신다면 이후에 전체적인 롤다운 동작을 시기에 맞게 추가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동작은 숄더 브릿지 동작입니다. 숄더 브릿지 동작은 가끔 척추 길이끈을 과사용하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최대한 척추 길이끈을 억제한 상태에서 둔근과 체간의 안정화 근육들을 사용하면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숄더 브릿지 동작은 바로 누운 자세에서 무릎을 세워주시고요. 조금 전에 진행했었던 골반의 분절 운동을 이용해서 브릿지 자세를 만들어 줄게요. 이때 허리를 너무 높이 들어 올리려고 하지 마시고 힙을 리프팅 시킨다는 느낌으로 들어주시면 됩니다. 잠시 홀딩한 후에 다시 골반과 척추의 분절 움직임을 통해서 셋업 자세로 돌아가 주시면 되는데요. 지금처럼 숄더 브릿지 동작이 무난하게 진행 가능하다면 추가적인 동작을 통해서 골반 후방 경사에 도움을 주는 둔근과 추가적으로 복행근을 포함한 복부 근육을 활성화시켜주면 체형 교정하는 데 더욱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한쪽 다리를 떼서 불안정한 구조를 만들어 볼 건데요. 숄더 브릿지를 유지한 상태에서 한쪽 다리를 지면에서 떼시고 반대쪽 무릎의 위치와 동일하게 펴주시면 되는데요. 지면에서 발을 뗀 순간 바로 코어가 작용하고요. 또한 반대쪽 지지하고 있는 다리 쪽에 둔근에 부하가 많이 적용되면서 강도를 증가시켜 주실 수 있습니다. 해당 어드밴스 동작은 좌우 다리를 번갈아 가면서 10초씩 버티는 동작으로 3에서 5세트 진행해 주시면 좋습니다. 하지만 진전 동작 중에서 골반의 중립 위치를 유지하지 못하시거나 골반의 위치가 드랍되거나 또는 들고 있는 다리가 보상작용으로 인해서 과도하게 내전되는 동작들이 발생되면 지금과 같은 진전 동작보다는 기본 동작을 통해서 점차적으로 강도를 조절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동작은 골반 전방 경사의 원인 중 하나인 타이트해진 고관절 굴곡근을 늘려주기 위한 이부스 런지 동작입니다. 이부스 런지 동작은 리포머에서 진행할 건데요. 셋업 자세는 지지하는 다리를 리포머의 프레임 바깥쪽에 위치해 주시고 이완시킬 다리의 발바닥을 숄더 블럭에 두신 후에 양손은 풋바 위에 올려주시면 됩니다. 척추와 골반의 정렬을 유지한 상태에서 내쉬는 호흡에 숄더 블럭을 뒤로 밀면서 고관절 굴곡근을
최대로 신장시켜 주시는데요. 이때 골반의 정렬이 안 맞거나 허리를 굴곡시키는 구부정한 자세가 아닌 골반의 중립과 척추에 일롱게이션 하신 상태를 유지하고 계셔야 합니다. 다시 마시는 호흡에 처음 자세로 돌아가 주시고 반복하실 텐데요. 고관절 굴곡근을 이완시키는 동작에서 더 많이 가동 범위를 늘리려고 캐리지를 너무 많이 뒤로 미는 경우가 생기는데요. 그렇게 되면 보상작용으로 골반에 회전이 생기게 되고 스트레칭의 효과는 오히려 떨어지게 됩니다. 그럴 때는 뒤쪽에서 골반이 회전되지 않도록 보상작용이 일어나는 시점에서 골반을 중립위치로 교정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처럼 교정해 주시게 되면 가동 범위는 이전보다 적어지지만 스트레칭 되는 느낌은 훨씬 더 커지게 됩니다. 너무 많이 가지 않더라도 효율적으로 고관절 굴곡근을 신장시켜 줄 수 있겠죠. 자, 오늘은 골반의 과도한 전방 경사와 요추의 과전만에 대한 체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골반의 움직임과 그에 따른 척추의 움직임도 관심 있게 보셔야 하고요. 관절 움직임에 작용하는 근육들을 체형에 따라 잘 분석하고 계시다면 다양한 체형에 따른 필라테스 시퀀스도 문제없이 계획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도전하시고 변화되는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